나는 지금 유럽의 동쪽 끝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에 있다. 정확히는 바툼이라는 흑해 해안 도시. 오늘은 드디어 이곳을 떠나는 날이다. 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불가리아의 서쪽 도시 부르가스로 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없다. 시간이 넘쳐나는 여행객이 아니고서야 바다 위에서 굳이 3일을 보낼 필요가 없으므로. 하지만 시간이 넘쳐나는 여행객이 바로 여기 있다. 나는 굳이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고 싶다. 그게 낭만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불가리아에 도착하면 날씨가 푹푹 찔 거다. 북반구엔 이제 막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으니까. 더운 건 싫다. 바다를 건너면 차가운 북쪽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부르가스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멀리 가려면 결국 대도시로 가야 한다. 그러니 기차를 타고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 가야겠다. 일단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여행 계획은 끝. 세계 지도를 펴놓고 계획을 짜면 세상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집 앞 버스를 타고 먼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과 원리상으로는 동일하다. 단지 조금 더 번거로울 뿐. 어쨌건 배를 타기 위해 처음 해야 하는 일은 화물선 사무소에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언제 어떻게 배를 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사무소에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전 9시 카라반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화물선 사무소까지 해변 부두를 따라 걷는다. 얌전히 개선줄에 매어 정박해 있는 배들이 잔뜩 보였다. 나는 은연히 가슴 뿌듯해졌다. 왜냐? 내가 탈 화물선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할 테니까. 그게 왜?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렇다.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러 가는 게 자랑스럽다. 아무도 그럴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아무도 부러워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1시간쯤 걸었을까? 화물선 사무소는 오전 10시에 연다. 나는 혹시나 늦으면 태워주지 않을까봐 딱 시간 맞춰서 왔다. 안에는 이미 여럿이 있었다. 다들 조지아에서 불가리아로 무역을 하는 화물차 운전수분들이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화물선의 주 고객. 나는 초대장도 없는 깍두기. 구석에서 뻗어 놓은 보리자루처럼 묵묵히 기다렸다. 나는 조지아어를 전혀 못한다.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며 말하려면 마지막에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30분을 기다려 겨우 말을 걸었는데 곧바로 사무소를 빠져나왔다. 이유는 유로 지폐를 구하러. 미국 달러랑 카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화물선에 타려면 꼭 유로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그래서 다시 30분을 걸어 여기저기 환전소를 전전하고 다녔다. 200유로 있나요? 200유로 사요? 하고 다니면서 한 5군데를 돌아다녔다. 어쩐지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100유로짜리 지폐 2장. 이제 다시 30분을 걸어 사무소로 돌아간다. 어쩌다 보니 아침부터 땡볕에 2시간 동안 행군. 이럴 땐 20kg 배낭이 참 야속하다. 사무소에 맡겨두고 갔다 왔으면 되지 않냐고? 어림없는 소리. 나는 배낭에 깔려 뻗을지언정 그런 짓은 안 한다. 여행자에게 배낭은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것이다. 다시 사무소 도착.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단어만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문장은 서로를 헷갈리게 만들 뿐이니까. We don't need visa. Without car, without bicycle. No, only me. 마지막은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그런데 왜 화물선을 타려는 거야?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Just travel.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마법의 대답. 아무튼 무사히 승선 등록을 마쳤다. 다만 아직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녁 9시에 항구로 다시 나가보란다. 벤치에 누워 한참을 있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다.
오후 9시. 선착장에 왔다. 누가 봐도 검문소처럼 생긴 건물이 보여 그리로 걸어갔다. 역시나 단어로만 대화. Burgas? Burgas, yes. No, no problem. Huh? Okay, so Vigruska Fury, trailer. Trailer, Trailer. yes. Office, Uh-huh. Amazon, office.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부르가스행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안심이다. 그리고 트라일레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트레일러가 짐을 내려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았다. 그리고 오피스 하면서 전화 거는 신용을 하시는 걸 보니 아마 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야 내가 탈 수 있다는 뜻. 이 정도면 거의 독심술사. 하나둘 화물차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이번이 화물선의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앞으로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를. 여객선과 화물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싣기 위함인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객선은 사람이 주인공인 배다. 그러나 화물선은 짐이 주인공이다. 화물 상하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행객은 먼저 배에 탈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이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 국경을 넘어오는 물건은 하나하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 나는 이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처럼 각오를 하고 왔다. 종목은 무작정 기다리기. 기한이 없는 기다림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것보다 2배는 힘들다. 2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왜 사람을 9시부터 불러서 기다리게 하냐고? 나는 어디까지나 화물선의 엑스트라다. 언제든 투입될 수 있게 밖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이 검문소에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네 강아지들밖에는. 그래서 아무런 불만 없이 잠자코 기다렸다. 이럴 땐 괜히 칭얼대는 것보다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착하고 불쌍한 꼬마가 되는 게 낫다. 동정심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나는 내 나름대로 시위하는 중이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3시. 이제 동네 개들도 지쳤다. 나는 식당 앞 배고픈 떠돌이개처럼 철문 근처를 어정거렸다. 상하선도 진지게 끝이 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검문소 직원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장면이 어찌나 나를 피말리게 했는지. 혹시나 화물선이 나를 까먹고 떠났을까봐. 아니, 까먹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을까봐. 정말로 입술이 버석버석 말랐다. 그러나 새벽 4시. 드디어 철창 안으로 입성했다. 차 한 대가 오더니 아까 낮에 사무소에서 봤던 직원이 내렸다. 장장 7시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늘 걸어서 화물선에 타는 사람은 단 2명. 사무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온 불가리아 여성과 나. 그리고 이 거대한 주차장이 내가 탈 화물선이다. 정말로 배보다는 백화점 주차장처럼 생겼다. 그런데 이 강아지도 타는 건 아니겠지? 나는 강아지가 걱정됐다. 만약 배가 모르고 출발한다면 강아지는 바다 건너 불가리아까지 가야 한다. 강아지 견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에 타자마자 계단을 오른다. 1층부터 6층까지는 화물이 잠자는 곳이다. 내가 지낼 곳은 7층의 다리를 건너 반대편 건물로 가야 한다. 호텔 복도 같은 긴 구간을 지나 쭉 가다 보면 이곳이 리셉션. 함께 탔던 불가리아 여성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 혼자만 적적히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았다. 짜잔. 앞으로 3일간 머물 방.
이 방은 나 혼자 쓴다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심지어 오션뷰다. 배 위에서는 어느 방이나 오션뷰긴 하지만 화장실도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 살짝은 기차나 비행기 화장실 같은 느낌. 하여간 나는 얼른 짐을 정리하고 잘 준비를 했다.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피로가 잔뜩 쌓였다. 병든 닭처럼 바로 잠들 자신이 있었다. 오전 11시. 7시간이 7초처럼 지나갔다. 내가 잠에서 깬 건 이 우렁찬 소리 때문이다. 배는 여전히 항구에 있었다. 그러나 곧 출항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 얼른 갑판에 나가보기로 했다. 저 멀리 굴뚝이 검은 연기를 울컥울컥 토해낸다. 이건 출항 신호가 맞다. 이제야 가는구나. 어젯밤 9시부터 무려 13시간을 기다렸다. 이 백고동 소리를 듣기 위해. 잘 있어라, 조지야.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엔 기차의 기적 소리가 사라진 게 아쉽다. 요즘 친구들은 기적 소리라는 단어도 모른다고 한다. 현대식 열차엔 더는 증기기관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인지 백고동 소리와 함께 떠나는 일이 반갑다. 부둣가를 뒤흔드는 이 소리가 있어야 출항하는 맛이 난다고 할까. 정적을 깨뜨리는 레이스 총성 같은 거다. 자, 이제 시작이다. 3일간의 흑해 횡단. 앞으로는 이곳이 일상의 모든 공간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가봐야겠다. 식당 벽면에 친절히 밥 시간이 적혀 있다. 점심 배식은 12시부터. 딱 1시간 남았다. 나는 미리부터 앉아서 기다린다. 3일에 걸쳐 항해하는 화물선 안에는 간식거리를 파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거부할 여유는 없다. 드디어 배식 시작. 첫 끼니는 이렇게 나왔다. 일단 물을 잔뜩 탄 느낌의 주스가 있고 기름에 절인 볶음밥인 필라프와 닭고기, 해외에서 아주 흔하게 먹는 렌틸콩 토마토 스프, 그리고 평범한 샐러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이다. 앞으로 3일간 적어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맛이 별로 까다롭지 않다는 게 여행할 땐 굉장한 플러스가 된다. 구석에서 열심히 먹어 치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다. 다들 놀러 오신 분들은 아니다 보니 식당 분위기가 신나고 화기애애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놀러 왔지. 겨우 복숭아를 잘라 먹는데도 배 위라서 특별하게 느껴진다. 나 혼자 만찬을 즐기는 중. 다시 방으로 돌아와 양치를 하고 샤워도 했다. 어제 항구에서 밤을 샜더니 여전히 몸이 천근만근이다. 한꺼번에 체력을 소진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반향이 찾아온다. 그런 나이가 시작되었다. 결국 또 잠이 든다. 일어났다. 지금은 5시. 그러나 놀랍게도 저녁이 아니다. 새벽이다. 어제 점심을 먹고 바로 잠들었는데 저녁도 못 먹고 내리 골아떨어져 자버렸다. 침대에 눕기 위해 화물선을 탄 걸까 싶을 정도로 시체처럼 잤다. 그리고 이른 새벽의 갑판.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 세상은 고요하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에 문득 기분이 좋아졌다. 내 앞에 바다가 있었다. 그것도 까마득하게 넓은, 끝없이 이어진 바다다.
세상에 이보다 뚜렷하고 곧게 뻗은 선이 어디 있을까? 나는 망망대해 바다 위가 아니면 그런 선은 보지 못했다. 세렝게티 평원에도 이렇게 깨끗이 그은 선은 없다.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나는 해가 구름을 비집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얼굴을 내민 흑해 위의 태양. 지평선에서 딱 2뼘 정도 적당한 높이에서 햇살을 내리쬐고 있다. 바다 한복판에서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살면서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게 된다면 일출과 일몰만큼은 꼭 챙겨보시길. 지구상에 이만한 블록버스터가 없다. 또 하나 챙겨볼 만한 것은 아파트만큼 육중한 배가 바다를 밀고 나아가는 모습. 여기에 빛내림 현상도. 마치 찢어진 구름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빛내림 현상. 물리학적으로는 틴들 현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분산된 콜라이드 입자들에 의한 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식해 볼 게 아니면 몰라도 된다. 나는 왜 하냐고? 난 유식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여간 홀가분한 하루 시작이다. 해 뜨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말로 내가 바다 위에 있구나 실감이 났다. 부산이나 여수에서 유람선을 타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이곳은 뭐랄까? 세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기분이다. 요컨대 행성과 행성을 오가는 우주선에 탄 기분. 우주선보다 좋은 점도 하나 있다. 이렇게 뜨거운 홍차를 컵에 담아 마실 수 있다는 거. 세상에 홍차가 이렇게나 맛있다. 첫 아침 식사. 빵이랑 햄, 치즈, 그리고 요거트와 시리얼이 나왔다. 단촐한 아침이지만 어찌나 맛있던지. 어제 저녁을 못 먹었더니 무척이나 허기져 있었다. 그리고 커피도 반갑다. 마침 정신을 깨워줄 게 필요했다. 어쩌다 16시간을 잤더니 온몸에 나사가 몇 개 헐거워졌다. 원래 잠을 오래 자면 사람이 어딘가 이상해진다. 아침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좁은 복도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누군가에게는 폐소공포증을 유발하기에 안성맞춤처럼 보였다. 멀미도 문제다. 좌우의 흔들림보다는 위아래로 일렁이는 바닥이 어색하다. 때때로 보이지 않는 짓눌림에 납작 눌어붙을 것처럼 느끼다가도 어떨 때는 달 위를 걷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바다에 적응해야 한다. 우선 씻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루 종일 배 안에 있다고 게을러질 필요는 없다. 사람은 일상이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진다. 구석구석 녹슬어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나는 폐인이 되려고 배에 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외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끔히 단장하고 옷도 갈아입는다. 비록 만날 사람도 어디 나갈 곳도 없지만은. 일상은 대부분 방에서 이루어진다. 정확히는 바다 수평선과 평행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수직으로 서 있으면 멀미가 날 수도 있기 때문. 힘과 받침점의 거리가 멀어지면 물체를 회전시키는 토크가 커져서 어쩌고저쩌고. 정말 누워있기에 딱 좋은 변명이다. 그렇게 맘 편히 누워서 책을 읽는다. 화물선 위에선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 세상 잡사에서 모든 게 끊겨 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돌연 새끼를 낳았다 해도,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다 해도 나는 모를 것이다. 그렇게 단절돼 있는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다. 세상은 심해 깊은 곳에 잠겨 있고 나는 그저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책이나 읽으면 된다.
지루하고 외롭고 심심할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너무 좋다. 고작 해야 3일이다.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행복을 느낄 자신이 있다. 가판에 음악을 들으러 나간다. 나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은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를 반복 재생했다. 저 먼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하는 가사를 들으며 밖으로 나왔다. 광대한 바다가 보였다. 노래가 말한다. 저 신비로운 바다 건너에는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든다. 가판에는 보통 사람이 없다. 다들 방에서 쉬고 있다. 너무도 좋다. 이 커다란 화물선이 내 거다. 오직 나만 태우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어쩐지 저녁기쯤은 부담없이 타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유명인이 된 기분이다. 물론 그런 스타가 화물선을 타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송창식 고래사냥을 듣는다. 노래가 반복해서 외친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 배는 이제 포경선이 된다. 그리고 나는 흉폭한 거대 고래 모비딕을 잡으러 나선다. 아마 모비딕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더라지.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이 배에선 내가 이스마엘이다. 또다시 저녁 시간. 그래도 고기가 나왔다. 거기에 샐러드와 빵, 으깬 감자. 음식 맛은 골저스. 끝내준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다. 그냥 굶을 수는 없으니 시간 맞춰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먹을 수 있을 때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는다. 고기라도 조금 덜 뻑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늘 누군가 열어두고 나가 보니 신경 쓰인다. 흔들리는 배를 따라 왔다 갔다 삐걱댄다. 괜히 집중해서 보게 된다. 아, 다쳤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될 메인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바로 해상 위의 일몰. 이미 나 말고도 많은 관객들이 대기 중이다. 온종일 거대한 배 어딘가에 숨어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화물차 아저씨들은 유일한 동양인이자 여행자인 내게 흥미로운 눈빛을 보낸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진을 찍어드린다. 그러나 이분들은 조지아어와 슬라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하물며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번역기를 쓸 수도 없고. 그러나 설령 언어가 통했다 해도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무척이나 자주 온전히 혼자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에너지를 한데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다. 마음속을 고요히 비우는 일이나 잔잔히 풍경을 즐기는데. 그리고 그때는 내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곧 태양이 구름 아래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내가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너야겠다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일몰을 보기 위해서다. 이제 곧
해가 내려온다. 바다와 한층 가까워졌다. 바다 위의 일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복선이 많다. 황금처럼 빛났던 바다가 점점 다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촉촉한 바닷바람 소리,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르는 소리가 온 세상을 흠뻑 채웠다. 나는 집중했다. 동물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찍는 다큐멘터리 PD처럼 숨죽이고 해를 기다렸다.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내려앉은 태양에서 시작되는 붉은 빛의 긴 물결이 검은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 나는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처럼 느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래서 일몰이 좋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한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순이 불고 있었다. 곧 태양은 죽어 사라졌다. 그렇게 복잡했던 세상이 그토록 단순해 보였다. 마지막 날 아침, 나는 침대에 없다. 오늘도 이른 바다를 보러 나왔다. 바다 위에 또 한 번 빛내림이 나타났다. 승선 50시간 경과. 이제 10시간 남았다. 여전히 육지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상이 복사 붙여넣기다. 그래도 배에서 내릴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마음이 든다. 며칠이 남아 단순한 세상에 있어서 좋았다. 하루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일출과 일몰이 되는 세상. 하기야 며칠이어서 그런 걸까? 그럴지도. 아침을 먹는다. 이번에도 빵과 햄, 치즈, 요거트, 시리얼. 먹는 것마저 단순한 건 반갑지 않군 하고 생각했다. 그나마 오늘은 삶은 계란이 나왔다. 배 위에서 먹는 계란이라니 특별하군 하고 억지로 생각했다. 배에서 내리면 바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 또 씻을 수 있을지 모르니 깔끔히 단장해서 나가기로 한다. 화물선이 입항하는 부르가스에서 하루 쉬고 가면 어떠냐고? 그것도 찾아봤는데 성수기를 맞은 휴양지라 그런지 숙박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리고 이제 바다엔 미련이 없다. 얼른 시원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지금에야 내가 언제 내린지 알고 있지만 배 위에선 모르고 있었다. 그저 세 번째 날에 내린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래서 육지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며 계속 먼 곳을 바라봤다. 하지만 육지는커녕 작은 섬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운동을 했다. 슬슬 몸이 찌뿌둥해서.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도 배 안이 답답한지 갑판에서 몸 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갑자기 뒷산 약수터가 됐다. 이게 참 희한하다. 내린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육지가 그리워진다. 까꿍하고 나타난 바다 위의 빛내림. 이것도 이제 감흥이 없다. 지금까지 제일 선명하게 보였음에도. 그리고 정말 반갑지 않았던 점심. 나는 아침을 먹고 나면 곧 항구에 도착할 줄 알았다.
그런 내게 새로운 끼니는 아직 한참 남았어 하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가 나왔으니 먹어주긴 해야지. 유럽에선 돈가스가 아니라 슈니첼이라 불러야 하나 어쨌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실망. 돼지고기가 아니라 치즈였다. 이럴 수가. 처음부터 치즈였다 말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배신당한 기분. 배에 타고 나서 처음으로 깨작깨작댔다. 드디어 방송이 나왔다. 영어가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불가리아가 보일 것이라고. 승선 58시간 경과. 3일 만에 다시 만난 육지다. 오랜만에 만난 토양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하여간 좋다. 새로운 땅에 당도한 기분. 그러나 돌연 배가 멈췄다. 불과 육지를 코앞에 남겨두고서 나는 이번에도 직감적으로 느꼈다. 검사로구나. 출입국이던 세관이던 검사가 남아있었다. 그래, 화물선으로 국경을 넘는데 이렇게 쉽게 내려줄 리 없지. 그리고 예감대로였다. 곧 경찰인지 군인인지 공무원인지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타더니 화물차와 승객 하나하나 조사를 시작했다. 다들 자리에 앉는 것을 보니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생각보다 내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도 굳이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은 내리고 난 다음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화물선은 여객 터미널에 내려주지 않는다. 알록달록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는 무역항 한복판에 내려준다. 보통 시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다. 그럼 승객들은 내려서 어떻게 하냐고? 이 화물선 안에 내려서 타고 갈 차가 없는 건 나뿐이다. 다들 화물차를 끌고 있으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도 나뿐이다. 하나 그냥 육지에 도착했다는 게 좋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배에서 내린다. 정확히 60시간 만이다. 발걸음이 가볍다. 더 이상 밟고 있는 땅이 위아래로 일렁이지 않는다. 땅이란 이렇게 소중하고 편한 것이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소피아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가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카드가 돼서 환전도 안 하고 표를 끊었다. 내가 매표소에서 한 말은 오직 소피아 온리 원. 매표소 직원이 한 말도 오직 런. 4분 뒤에 출발하는 열차였다. 가까스로 세이프. 이제 다시 7시간을 가야 한다. 현금도 없고 저녁은 못 먹겠구나. 아까 치즈가스라도 더 먹어둘걸.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기분이 상쾌하다. 이제 배가 아니라 기차를 탄다. 끝없이 반복되던 바다가 끝없이 반복되는 들판이 됐다. 나는 상상 속에서 또다시 나를 변화시킨다. 이제 모비딕은 없으니 그래, 은하철도 999. 나는 이제 철이다. 안드로메다를 건너 은하계 끝으로 간다. 이제 쏟아지는 일몰을 받으며 흑해를 건너던 나는 없다. 나는 지금 은하를 가로지르는 여행 중이다.